했습니다. 아, 이거 쓸래요? 오케이. 자, 보여주나요? 너무 더 뒤로 가야 돼. 여기 와서 한마디 해주시죠. 자, 한마디 해주시죠. 그 손가락에 낀 거는 무슨 의도죠? 감사합니다. 귀여웠어. 좋습니다. 근데 키 진짜 크다. 아니 나는 한 이 정도만 와도 화면이 꽉 차는데 여기까지 와야지 들어가.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기까지는 했었죠. 그죠? 다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이 별의 에너지원, 오늘은 크게 두 파트예요. 별의 에너지원 하나랑 그리고 별의 내부 구조 둘. 다 뭐라고요? 별의 에너지원과 별의 내부 구조. 에너지원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 별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에너지를 내느냐에 대한 대답이고요. 별의 내부 구조는 이 별들을 이렇게 잘라봤을 때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자, 근데 이 파트는 어떻다 그랬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그냥 외우면 된다. 우리가 앞부분에 화석했던 거 기억나죠? 화석했던 것처럼 화석 외우면 어때요? 풀고. 안 외우면 어때요? 틀리고. 깔끔하죠? 여기도 여러분이 외우면 맞추고 안 외우면 틀린 부분이에요. 화석 처음에 공부하실 때 여러분 어땠어요? 와, 양이 너무 많아. 그쵸?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돌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했죠?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오늘 수업 제가 미리 경고하는데 점점 듣다가 혼이 빠질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몇 줄 요약해 줄 건데 쫙 혼이 빠졌다가 그거 문장 딱 들으면은 진짜 오늘 뭐야? 생각보다 별로 안 배웠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영상 올려드린 거 주말 동안 어떻게 하고 와야 될까? 보고 와. 그냥 진짜 열심히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지금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영상 그냥 한 번만 틀어놓고 와. 그리고서 제가 오면은 다음 시간에 똑같은 수업을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그럼 벌써 3번 듣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진짜 별거 없네?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여기? 그래서 제가 크게 첫 번째 파트 뭐요? 별의 에너지원. 어떻게 별이 에너지를 내느냐. 두 번째 파트 별의 내부 구조.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진행이 될 거다. 자, 별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별의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의 진화 과정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별과 별 사이에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 뭐가 있어? 성간 물질. 별과 별성 사이간 별 사이에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걔가 대부분 뭐예요? 99%가 기체예요. 어떤 막 돌덩이들이 아니고 거의 다 기체입니다. 근데 그 기체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나요? 아니요. 걔네들이 약간 어떤 특정 지역은 좀 고밀도, 어떤 지역은 좀 저밀도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지역으로 애들이 뭉치겠죠. 뭉쳐. 뭉치는데 그 뭉치게 되면서 그 뭉친 게 성운이 됩니다. 성운. 그 친구는 굉장히 저온의 고밀도 성운인데 걔네들이 중력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에서 어떤 물체들이 뭉치면 어떤 형태로 뭉치죠? 구로 뭉칩니다. 그렇게 해서 뭉쳐진 친구가 뭐죠? 바로 원시별인데 이 친구의 주된 에너지원 뭐다? 중력 수축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 수축을 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상승해. 그럼 광도는 어떻게 될까? 좋아요. 온도 올라가니까 광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시별의 에너지원 뭐라고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중력을 싹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반지름의 감소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도 자체는 감소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봤었죠. 태양으로 통해서 보시면은 태양이 처음에 이 정도 있었는데 애가 온도가 상승하니까 일단 왼쪽으로 가긴 하지만 광도 Y축이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지죠. 광도가 확 주는 이유는 왜 그렇다? 사이즈가 너무나 빨리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가 온도가 중심부 온도가 얼마가 되면 1000만 켈빈. 그렇죠. 1000만 켈빈이 되면 뭐랍니까?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주기혈성이 되는 거죠. 주기혈성이 돼서 애들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내는데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면 어느 순간 수소는 다 쓰고 헬륨을 다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 중심엔 뭐만 남아요? 헬륨 핵만 남죠.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애가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수축하는 온도는 상승. 그럼 주변에는 어떻게 돼요? 뜨거우니까 뜨거워하면서 멀어져. 이번엔 팽창하는 온도가 하강. 그게 바로 적색 거성이었죠. 왜냐하면 원래 주기혈성 태양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인데 애가 표면도가 떨어지니까 무슨 색으로 가는 거예요? 적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는데 애가 질량이 크면 초거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외부는 계속 불안정하니까 우주 공간에 날려버리고 내부는 계속해서 수축하고. 그래서 내부에 혼자 남아있는 게 누구? 백색 외성. 얘 같은 경우는 헬륨 핵융합 반응 첫 번째,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진 C랑 O, 탄소랑 산소 핵만 있는 백색 외성이고 외부에 날려버린 행성상성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성간 물질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당연히 질량이 크면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거. 그래서 질량을 디테일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태양 정도의 질량이면 뭘로 끝난다? 백색외성. 태양보다 좀 크면 중성자별, 좀 많이 크면 블랙홀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오늘 이거 봐봐요. 별의 에너지원 먼저 보시면 자, 원시별의 에너지원 뭐라 그랬죠? 중력 수축 에너지. 이해되죠? 중력 수축하니까 온도는 표면도는 상승해. 하지만 반지름이 너무 빨리 주니까 광도는 오히려 주는 거. 이게 이 그래프에서 등장하고 있던 내용이었죠. 주기율성 에너지원이 뭐죠? 수소핵융합 반응 아니야? 중심 핵에서 수소핵융. 오늘 이 디테일이 중요해요. 중심 핵에서 하는 친구가 주기율성입니다. 그럼 당연히 수소를 점점 쓰고 헬륨을 점점 만들고 있을 거라는 거. 그럼 주기율 단계 이후에서는 에너지원이 어떻게 되냐면 별의 질량에 따라서 단계별로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여기 제가 뭐라 써놨죠? 계속 되뇌이면서 지속적인 복습을 하셔야 된다. 안 외우면 여러분이 여기는 그냥 틀린다. 이걸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기본적인 배경 지식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핵융합 반응 뭐뭐뭐 있었죠? 우리가 외워야 될 거 정도는 흐핵, 핵호, 시네마 이렇게.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탄소 핵융합 반응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태양은 어디까지 하죠? 2단계, 즉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해서 중심에 뭐가 있어요? 탄소랑 산소. 근데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레벨업을 하려면 당연히 온도는 더 높고 그러면서 더 무거운 원소, 가벼운 원소,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만든다? 저번 시간에 배웠지? 철! 그죠? 철까지 만들고 끝이다. 요게 일단 첫 번째 배경 지식. 자, 두 번째 배경 지식, 요 동위원소 어디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거? 어디서 했었죠, 우리? 그쵸. 16호, 18호 산소 동위원소를 통해서 빙하코어, 해양체 생물에 있는 어떤 그 기후변화의 요인을, 기후변화에 대해서 분석할 때 배웠었죠. 동위원소라는 거, 우리 지금 화학 시간 아니잖아. 동위원소가 무슨 뜻이에요? 같을 동자의 위치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인데 주기율표가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같은 칸에 집어넣어야 되는 원소라는 뜻이에요. 왜 주기율표에서 같은 표에 넣어야 하느냐? 심플합니다. 같은 원소니까. 같은 원소라는 건 뭐죠? 양성자의 개수가 동일한 거죠. 예를 들면은 이거 볼게요. 수소. 수소는 하이드로젠이니까 H라고 쓰는데 여기에 양성자 개수 몇 개? 수소는 1번이니까 1개. 그러니까 1 여기다 써요. 여기 양성자 개수 쓰죠. 그리고서 여기다가 1이면은 이거 여기 들어간 숫자는 질량수잖아요. 양성자랑 중성자를 합친 개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소는 중성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야, 우리 화학 시간 아닌데 이건 모르면 지구과학에서 박살납니다. 왜냐면 우주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H11 이렇게 쓴 친구는 사실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우리가 이걸 천체 배우고 왔으니까 중성수소, 일반 수소를 H1으로 썼던 것도 기억나죠? 우리 흡수선 얘기했던 거. 표기법이 다양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 얘기를 해봅시다. 수소가 있는데 수소에서 전자가 하나 날아가면 뭐예요? 이온화된 수소죠. 근데 이온화된 수소는 사실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양성자랑 똑같은 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만 있다, 우리 우주에? 아니죠. 중수소, 무거울 중자를 쓴 중수소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에 뭐가 또 달라붙었어요? 양성자 옆에? 중성자 하나가 붙어요. 그럼 얘는 수소예요? 아니면 다른 원소예요? 수소야. 양성자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그래서 H 수소 쓰고 1번이야. 양성자 개수. 근데 질량수가 뭐가 됐죠? 2가 됐으니까 2.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무거울 중자 써서 중수소. 하나가 더 붙을 수도 있죠. 중성자. 그럼 얘는 뭐예요? 여전히 수소예요. 여전히 수소. 왜? 양성자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1번 써주고 H 써주는데 중성자 2개 붙었으니까 질량수는 3. 얘를 뭐라 그런다? 삼중수소라 그런다. 근데 개수는 뭐가 제일 많죠? 얘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랬어요. 얘가 99.9 이상으로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기본 구조는 아셔야 된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왜 이 동위원소 얘기를 했느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뭐라고요? 중력수축 에너지. 오케이. 이거는 해결됐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큰 카테고리가 뭐예요? 별의 에너지원이니까. 최초의 별인 원시별은 에너지원 뭐? 중력수축 에너지. 그 다음에 주계열성이 되면 그 에너지원 뭐? 중심핵 수소핵융.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인 중심핵 수소핵융합 반응 카테고리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뭐라고요? 계속 반복해드리잖아. 중심핵 수소핵융합 반응이고 이거는 뭘 쓰고 뭘 만드는 거예요? 수소를 쓰고 헬륨을 만드는 거죠. 오케이. 얘는 언제 일어나죠? 중심핵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일어난다. 자, 수소핵융합 반응에 대한 디테일을 지금 외우셔야 되는데, 기억하셔야 되는데, 수소가 4개가 꼬라박아서, 수소 원자핵 4개가 꼬라박아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나오고 약간의 질량이 감소하는 게 수소핵융합 반응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수소, 헬륨 같은 경우는 질량수가 얼마죠? 4죠. 4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라 그랬어요?
양성자라고 했잖아요. 양성자 4개가 만들어 꼬라 박아야 입자 4개짜리가 나오니까 일단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꼬라 박았더니 헬륨 원자핵이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델타 M 질량의 변화가 약간의 있는데 질량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약간 감소합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물리학 시간에 배우시고요. 저도 디테일은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주냐면 예를 들어서 100을 때려 놓잖아요. 저 수소 원자핵 4개를 합친 게 100g이라고 쳐봐.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은 얘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99.3g이 돼요. 0.7g밖에 안 줄어. 이해되세요? 진짜 조금 줄죠. 근데 그게 어떻게 주기혈성이라는 별의 엄청난 에너지원이 될까? 그 질량 감소는 엄청 작은데 거기다가 뭘 해줘야 돼요? 광속의 제곱,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주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감을 못 잡아서 오지훈 쌤 강의에서 들은 걸 제가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수소가 1g 반응을 하면은 얼마가 주는 거죠? 0.7g이 주는 거예요. 근데 0.7g 줄 때 나오는 에너지가 약 6.4 곱하기 10의 11승 줄이래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우리가 여기 지금 켜있는 이런 등들 보면은 뭐 48W, 64W 이러잖아요. 와트가 줄 퍼 세크랑 같은 단위예요. 몇 초당 그만큼의 줄의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등 예를 들면 48W면 1초에 48줄 쓰고 있는 거거든. 근데 1g 핵융합 반응하면 와 10의 11승 전구를 몇 개를 켤 수 있는 거야. 근데 더 골 때리는 거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태양 광도를 언제나 1로 잡고 10, 100, 1000 뭐 이렇게만 했으니까 광도의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셨을 텐데 태양 광도가 약 3.9 곱하기 10의 26승 줄 퍼 세크래요. 1g 반응할 때 10의 11승이거든요. 뒤에 있는 분들 안 보일까봐. 이거 11인데 11제곱인데 얘는 26제곱이야. 태양이 1초당 내는 에너지가 엄청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지만은 지구 온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1도가 올라간대. 그게 커요? 별로 안 큰 것 같잖아. 근데 그 1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소 핵폭탄을 매 초 4개씩 200년 동안 터뜨려야 1도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이런 어떤 우주적인 규모에서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의 크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기혈성 에너지원은 수소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인데 이 수소핵 중심핵 수소핵융합 반응에 대한 디테일은 오늘 지금 무조건 암기 별표 3개 박혀있죠.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여기밖에 없어. 수소핵융합 반응이 사실은 PP 반응과 CNO 반응이라는 2가지 종류의 반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PP 반응은 왜 PP냐? 프로톤 양성자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요. CNO는 여러분이 아는 그 CNO예요. C는 뭐? 탄소, N은 질소, O는 산소, 그 친구들이에요. 자, 얘네 둘이 뭐가 다르냐면요. 둘 다 주기혈성 중심에서 핵 중심에서 일어나는 중심핵의 수소핵융합 반응인데 PP 반응 같은 경우는 흔히 양성자 반응이라고 말하는 이 친구는 정말 그냥 양성자들만 꼬라박아서 헬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CNO는 뭐냐면은 C, 탄소, N, 질소, O, 산소가 촉매로서 작용을 하면서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해줍니다. 촉매가 뭐죠? 화학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아예 몰라도 돼. 촉진해주는 매개차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CNO 반응이 훨씬 에너지가 어떨까요? 효율성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좋아요.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줘요. 그래서 질량 큰 친구들은 주로 어떤 반응을 할까요? CNO 반응을 보통 해요. 질량 좀 작은 애들은 주로 CNO 말고 PP를 합니다. 주로. 이건 이따가 제가 다시 언급해 드릴게. 그래서 이 그래프 볼게요. 새로운 그래프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X축, Y축 단위. X축에 뭐가 써 있습니까? 핵의 온도라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주기혈성 중심핵에서의 지금 온도, 핵융합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심핵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광도도 커지고 반지름도 커지고 표면 온도도 커지고 질량도 커지는 어떤 주기혈성들이 있는 거 이해되죠? 그리고 Y축은 뭐예요? 상대적인 효율인데 당연히 그 기준은 뭐가 되는 거죠? 태양.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에 상대적인 효율을 보는 건데 자, 첫 번째가 PP 반응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CNO 순환 반응은 이렇게 나온대요. 그냥 조사한 거잖아. 여기서 외워야 될 게 딱 2포인트 있습니다. 첫 번째, 얘네들의 교점. 왜 이 교점 외워야 될까요? PP 반응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원과 CNO 순환 반응으로 만들어낸 에너지의 효율성이 똑같은 지점은 외워야 돼. 이게 약 얼마냐면 1800만 켈빈. 지금 외워. 얼마라고요? 교점이? 약 1800만 켈빈. 또 외워야 될 때가 어딜까? 당연히 태양. 태양은 약 중심의 온도가 얼마게요? 약 1500만 켈빈. 지금 외워. 태양은 약 1500만 켈빈이다. 중심의 온도가. 자, 그러면은 태양을 놓고 봤을 때 뻔하죠? 태양은 무슨 반응이 우세할까요? PP 반응. 양성자 반응으로 만들어낸 효율이 훨씬 크죠? CNO 반응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 야, 이게 제일 많이 틀리는 거예요. 태양에서 PP 반응이 우세하다 맞아요? CNO 반응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PP 반응이 더 우세하다. 이게 왜 많이 틀리냐면 CNO 반응이 없다라고 했는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게 선생님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걸 틀리는 호구가 있다고요? 질문을 살짝 바꿔볼까? 맞춰봐요.
그럼 태양의 중심핵에 탄소가 존재한다. 맞을까 틀릴까? 맞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태양의 중심핵에서 지금 CNO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고 있죠. 그 말은 C랑 N이랑 O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C랑 N랑 O는 태양의 중심핵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답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이해돼요? 아,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약 1800만 켈빈이 무슨 온도다? PP 반응의 효율과 CNO 반응의 효율이 똑같은 온도. 태양은 중심핵 온도가 얼마다? 약 1500만 켈빈. 근데 PP 반응, CNO 반응 둘 다 일어나요? 아니면 하나만 일어나요? 둘 다 일어나요. 근데 누가 더 우세하다? PP 반응이 우세하다. 그 말은 CNO 반응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은 태양핵에 C랑 N이랑 O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외워. 빨간색으로 쓴 거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일어나는 온도가 얼마나 그랬죠? 약 1000만 켈빈이라 그랬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가 1000만 켈빈이잖아요? 1000만 켈빈보다 낮은 온도에서 지금 수소핵융합 반응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관용적으로 왜 약 1000만 켈빈이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냐면 효율성이 지금 100분의 1보다 훨씬 적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는 관용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요. 보통은 1000만 켈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후에 있는 주계열성의 중심부 수소핵융합 반응을 얘기를 한다. 괜찮죠? 자, PP 반응과 CNO 반응 그림을 나타낸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필요 당연히 없고요. 이걸 보고 왼쪽 그림이 뭐? PP 반응. 오른쪽 그림이 뭐? CNO 반응인 것만 알면 돼요. 자, PP 반응에 대한 어떤 디테일을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요. 선생님 아까 4개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사실 6개가 들어가서 4개만 튀어나오고 2개는 다시 나와요. 오케이? 요거의 디테일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면 양성자가 6개가 관여하지만 실제 반응은 몇 개만 한다? 4개.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여는 6개를 하지만 반응은 4개만 한다. 자, CNO 순환 반응 볼게요. CNO 순환 반응은 애초에 니값을 하죠. 이름값을 하죠. 순환이니까 이렇게 어떤 원을 그리고 있고 CNO가 막 이렇게 있어요. 수소 하나, 둘, 셋, 넷 들어가가지고 헬륨 하나 튀어나오는 거 보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C랑 N나 O 같은 경우는 어떤 반응에 직접적으로 뭔가 참여하진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CNO는 촉매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얘네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촉매라는 이름값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거다. 이거 두 개의 기준점이 뭐라고요? 온도가 약 얼마? 외워요. 약 1800만 켈빈. 그러면 약 1800만 켈빈을 기준으로 온도가 낮으면 중심핵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PP랑 CNO 다 있는 거야. 근데 뭐가 우세한 거예요? PP가 우세한 거야. 1800만 켈빈보다 온도가 높으면은 뭐가 우세해요? CNO가 우세한 거야. 그럼 PP가 없어요? 아니라고. 내가 지금 뭐 계속 강조하는지 알겠죠? 이거가 제일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태양의 수면을 직접 계산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벌써 이러면 뭐가 끝난 거예요? 별의 에너지원? 끝난 거예요. 쉽죠? 일어나. 전반부 끝났고 후반부 갑니다. 별의 내부 구조 가겠습니다. 별의 내부 구조라는 건 결국엔 별을 잘라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자, 우리 근데 알고 있죠? 여기는 크게 어떻게로 나뉘어져 있냐면 별의 내부 구조가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그리고 주계열성 이후 내부 구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복습할 때 참고하세요. 처음에 일단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먼저 볼게요. 우리 알고 있잖아.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중심핵에서 뭘 하고 있죠? 그쵸.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죠?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 이 정역학 평형 상태가 뭐였냐면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중심부가 굉장히 어떤 상태일까요? 고압 상태겠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막 밀어낼 거 아니야. 그 힘과 중간으로 당기는 그 힘, 중력, 얘네 둘이 평면을 이루고 있는 게 뭐다? 정역학 평형이다. 이거였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주계열성은 어때요? 굉장히 안정하고 크기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그리고 주계열성에서 수명이 얼마를 보내죠? 약 90%. 그러니까 사실 주계열성에 머무는 시간은 그 친구의 수명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실제로 계산을 한다. 주계열성에서 내부 구조를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외워야 될 거! 내부 구조가 크게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왔잖아요. 질량에 따라서 진화가 다른 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친구랑 태양보다 엄청 큰 친구로 나눠서 외워야 돼. 근데 이거의 기준이 얼마예요? EM선. 태양 질량의 2배. 지금 외워. 뭐라고요? 태양이 태양 정도보다 2배 정도 크면은 뭐라고요? 태양과 똑같은 구조. 그거보다 2배 이상으로 크면 뭐 어떻다고요? 다른 구조.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즉 질량이 2배보다 큰 친구들은 당연히 광도 크고 반지름 크고 표면도 크고 질량 크고 단 수명은 짧고 우리 오늘 배운 거 한번 해볼까? CNO 순환 반응은 어디가 우세할까? 질량이 큰?
이쪽에서는 CNO 반응이 좀 더 우세하게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얘는 보통 일반적으로 중심의 온도 얼마? 약 그 기준이 됐던 거 1800만 켈빈보다 높아요. 조금 조여져요?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근데 이제는 무지성 암기입니다. 태양 질량보다 얼마? 2배 보다 작은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핵 복사층 대류층 핵복대 지금 외우세요. 핵복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안 외우잖아? 그냥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번 시험 때 빈칸 뚫어놓고 단답형으로 내도 여러분 쓸 수 있어야 돼요. 핵복대 안 외우면 틀립니다. 질량이 2배보다 큰 애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복이에요. 대복. 자 지금 외워. 그 기준이 얼마라고요? 태양 질량이 2배. 걔보다 작으면 어떻다고요? 핵복대. 핵의 복대 찾다고. 아씨 어떻게든 외워 그냥. 핵복대. 그 다음에 2배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큰 별이잖아. 대로 시작하겠지. 그럼 클 대자. 대복. 외웠어요? 됐지? 이 정도 됐으면은 괜찮지? 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크면은 대류핵 복사층이에요. 핵 자체가 대류층으로 돼 있는 거야. 대류핵. 조금 더 디테일을 보시면 주계열성 정도 질량 몇 배 이하? 태양 질량의 2배 이하 정도 되는 이건 2배는 외워야 돼서 그래. 2배보다 이하인 친구들은 이 복사층이 끝나는 지점이 약 0.7R 즉 70%까지는 다 복사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핵이랑 복사층까지 하면 한 70% 그냥 참고하시고요. 왜 여기서 대류핵이고 왜 얘는 복사층이 있고 핵이 있느냐 이런 구조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열 전달을 하는 방식엔 뭐뭐 있죠?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류랑 복사 중에 열 전달 효율이 대류가 좀 더 좋대요. 그런데 얘는 사이즈가 어때요? 왼쪽에 있는 애보다 엄청 크죠. 그래서 중심 핵부터 저 외부까지 거리가 엄청 커서 자연은 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높은 효율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복사 핵이 아니라 대류 핵이 있는 거지 라고 합니다. 근데 포인트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것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도 안 썼죠. 참고만 하셔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종종 쓴다고 합니다. 여기 중심부터 이렇게 이었을 때 거리에 따른 온도 차이가 크니까 대류라는 고효율의 열 전달 효율 방식으로 애가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거리에 따른 온도 차이가 여기는 크다, 대류핵은. 혹은 온도 경사가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뭐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래서 벌써 끝났어. 주기율성의 내부 구조는. 자, 주기율성 이후에는 어떤 꼴이 되는 거죠? 주기율성 이후에는 왜 주기율성이 끝나죠? 그치.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어느 순간 수소는 다 쓰겠죠. 그러면 헬륨이 쫙 만들어지겠죠. 그럼 중심핵에 뭐가 있을까요? 헬륨만 있겠죠. 오씨 뭐야. 그럼 헬륨 핵만 있으면은 아까 중력은 그대로 존재할 텐데 바깥으로 밀어내는 기체압에 의한 힘이 사라졌잖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수축하잖아. 수축한다. 그럼 온도는 상승하잖아. 그러다가 온도가 상승하다가 만약에 특정 온도 이상 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헬륨을 재료로서 쓰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 흐해, 해코.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뭘 만들까요? 탄소, 산소를 만들 거야. 만약에 다 만들고 또 이제 탄소, 산소만 있으면 걔가 다시 또 수축하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특정 온도를 도달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또 탄소 핵융합 반응을 따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초기 질량에 따라서 너무 다채롭게 그냥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다? 철까지 만들 수 있다. 철 핵융합 반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을 재료로서 쓰는 핵융합 반응은 없고 질량에 따라서 최대 철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중심의 헬륨 핵이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 그 주변을 둘러싼 핵 주변 수소도 1000만 켈빈이 넘으면 걔도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중심핵이 수축합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근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소가 있을 거 아니야. 걔도 온도가 같이 뜨거 얘가 올라가니까 주변에 둘러싼 수소도 어느 순간 온도가 올라가다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온도인 약 1000만 켈빈에 도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러니하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수소 껍질이 연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하는 거고요. 핵 주변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게 바로 수소 껍질 연소 혹은 수소 연소 껍질 혹은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수소 각 연소 껍질 각자 각질할 때 각자를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중심핵은 수축하면서 온도가 상승해서 드드드드드 다음 단계에 핵융합을 하고 이걸 둘러싼 수소 같은 경우는 약 1000만 켈빈 도달하는 순간 연소를 시작한다. 괜찮아요? 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냐면 단계별로 이해하셔야 돼. 제가 이거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원시성 여기 수소만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이거 공부했었잖아. 원시성의 질량비는 어떻게 돼 있었죠? 주로 아무런 그게 없다면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 약 3대1, 75대 25 거의 이 정도다. 이게 왜 그렇다 그랬죠? 초기 우주의 비율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조합해서 만든 원시별은 당연히 초기 우주의 비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선생님 왜 H밖에 안 써놨어요? 얘가 많으니까. 아시겠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여기 그럼 제가 찍어. 수소만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고. 근데 원시별은 수소행용화 반응이 수소로만 거의 일단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가 점점 에너지원이 뭐라 그랬죠? 중력 수축 에너지.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주기열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주기열 단계 정의가 뭐죠? 중심핵에서 수소행용화 반응을 하죠. 그러면은 수소는 점점 쓰고 헬륨은 점점 만들겠지. 근데 이게 영원해요? 아니. 어느 순간 수소는 다 쓰고 헬륨을 다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중심에 헬륨 핵만 남지. 그럼 헬륨 핵 어떻게? 수축하죠. 그럼 주변에 둘러싼 이 수소가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약 1000만 켈빈 되면은 주변에 있는 수소가 오히려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겠죠. 이게 뭐라고요? 수소 껍질 연소 혹은 수소 연소 껍질 편한 얘기대로 얘기하세요. 그럼 이 바깥에 있는 이 수소는 뭐예요? 그냥 태초부터 존재했던 수소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제가 다 써놨어요. 여기.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이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이 분석해낼 수 있을 대로 복습하면 돼요. 다시 보여줄게. 이 결과물만 봤을 때 여러분은 딱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제일 위에 있는 이 수소는 왜 수소죠? 왜 수소지? 그냥 얘는 핵융합 반응 진행이 안 된 거야. 그쵸? 여기에 있는 이 수소가 헬륨을 바뀌고 있는 건 뭐죠? 중심부가 막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주변부가 오히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수소 껍질 연소. 중심에는 왜 헬륨 핵만 있지? 주기열성은 중심핵에서 수소를 쓰고 헬륨을 만들어서 어느 순간 주기열성 끝나면은 헬륨 핵만 남으니까. 그래서 헬륨 핵이 어떻게 될까요? 수축하겠지. 그럼 온도는 상승하겠지. 그러다가 만약에 질량이 크면은 수소 헬륨 핵 반응 다음인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겠지. 핵호. 그래서 탄소나 산소를 만들 수 있어. 이거보다 더 크면 그 다음 단계도 다 될 수 있고. 만약에 질량이 좀 작아. 그러면은 그냥 헬륨 핵에서 끝날 수 있겠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단계별로 이 내부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시 주기열성 이후에 태양 정도 질량이 어떻게 됐는지, 태양보다 큰 질량이 어떻게 됐는지를 나눠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위에서는 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태양 질량의 2배라고 했는데 여기선 제가 기준 썼어요? 안 썼어요? 없죠, 기준.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그냥 교과서나 수능 특강 같은 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달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태양 정도 질량일 때는 자, 이 결과물 보고 이제 해석해볼까? 태양 정도 질량은 우리 알고 있죠. 중심에 뭐만 있다? 탄소랑 산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런 엔딩을? 백색 외성이라고 했었죠. 자, 이거 물어볼게. 자, 여기 수소. 이거 왜 수소예요? 수소만 있어요? 수소가 왜 우세예요? 아직 반응을 안 한 거야. 여기에 있는 헬륨은 이걸 둘러쌌던 수소가 수소 껍질 연소를 통해서 헬륨으로 바뀐 거야. 여기에 있는 탄소랑 산소는 헬륨 핵융합 반응 결과물로 남은 거야. 여기 있는 수소. 여기는 H 써있으니까 수소만 있어요? 아니야. 아시겠죠? 태양보다 질량이 엄청 큰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볼게요. 엄청나게 많은 겹겹이 구조를 갖고 있죠. 얘를 흔히 뭐라고 한다? 양파 껍질처럼 생겼다 해서 양파 껍질 구조라고 하고요. 제일 중심부에는 뭐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별이라는 화로 속에서 만들 수 있는 제일 무거운 원소는 뭐다? 철. 그럼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초신성 폭발이라는 더 고온 고압의 극단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다. 자, 물어볼게요. 이 수소는 수소만 있나요? 이 지점엔? 아니라고. 끝이에요. 내용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크게 파트가 몇로 나눠져 있었죠? 별의 에너지원, 그리고 별의 내부 구조. 자, 별의 에너지원에서 원시별의 에너지원 뭐예요? 중력수축 에너지. 주기열성의 에너지원 뭐예요? 중심 핵 수소 핵융합 반응.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겠죠? 왜? 수소 껍질에서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걔는 그럼 주기열성이에요? 아니라 아저씨들 좀 조용히 하시죠. 네. 주기열성의 에너지원은 뭐라고요? 중심핵 수소핵융합 반응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주기열성 에너지원이 당연히 수소핵융합 반응이니까 수소핵융합 반응에 대한 디테일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쵸? 수소핵융합 반응에는 크게 뭐 있다고요? PP랑 CNO. 여기서 출제되는 거 외워야 될 거 뭐라고요? 이 교점 온도 얼마? 약 1800만 켈빈. 태양은 중심핵 온도 얼마? 약 1500만 켈빈. 자, 태양에서는 어떤 반응이 우세하죠? PP 반응. 그럼 CNO 반응이 안 일어나요? 아니야, 일어나. CNO 반응이 일어나니까 중심핵에 탄소 있어요? 질소 있어요? 산소 있어요? 있다라는 거. 그럼 중심핵 온도만 놓고 봤을 때 약 1800만 켈빈보다 온도가 낮으면 뭐가 우세해요? PP 반응이 우세해요. 지금 그래프 안 보고 대답해야 돼. 그러면 CNO 반응은 안 일어나요? 아니야, 일어나. PP가 우세할 뿐. 1800만 켈빈보다 온도가 높아요, 중심핵이. 그러면은 CNO 반응이 우세해요. PP 반응 안 일어나요? 아니야, 일어나. 끝났어, 출제. 이 왼쪽 그림 뭐예요? PP 반응. 여기서 그나마 조금 지엽적으로 출제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양성자가 6개 관여, 반응은 4개만.
오른쪽 이 그림은 뭐라고요? CNO 반응. 여기서 조금 지엽적으로 나오면 뭐라고요? CNO가 뭘로 작용한다? 촉매로 작용한다. 얘네는 하는 역할이 뭐다?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래서 주로 질량 큰 쪽에는 이걸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끝. 내부 구조 끝. 에너지원 끝났고. 자, 내부 구조 봤어요. 두 가지로 나눠야 되죠. 주기혈성 내부 구조랑 주기혈성 탈출했을 때의 내부 구조. 자, 주기혈성의 내부 구조에서 태양 정도 질량과 태양보다 큰 질량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 질량의 기준이 얼마? 태양 질량의 2배. 그럼 2배 이하인 친구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핵복대, 핵, 복사층, 대류층. 2배보다 크면요? 대복, 대류, 핵, 복사층. 끝. 주기혈성 이후 단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애들이 질량에 따라서 다채로운 결말을 맞는데 이 그림을 보고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되죠. 자, 주기혈성 이후 태양 정도 질량이라면 중심에 뭐만 남아요? 탄소, 산소 정도만. 왜? 흐해, 해코에서 끝나니까. 그래서 산소, 산소 정도만. 자, 이 수소는 이 지점 찍었을 때 수소만 있어요? 아니야. 이 수소는 왜 수소가 우세하게 많을까요? 아, 원래 우주 초기에 있던 수소가 반응을 아직 안 한 거지. 이 여기는 왜 헬륨이 돼버렸을까? 원래 요만큼까지 수소 영역이었을 텐데 중심부가 중력 수축으로 뜨거워지니까 1000만 켈빈 넘어가지고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헬륨이 만들어진 거지. 중심에 있는 탄소, 산소는 흐해, 해코 해가지고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해서 탄소, 산소 만든 거지. 그럼 얘가 만약에 질량이 더 커서 다음 단계 하면 흐, 해, 코, 그 다음 단계 했으니까 시네마, 네마, 그 다음에 이거 몰라도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든다. 그러면은 중심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떤 원소들이? 무거운 원소들이 많고, 이렇게 뭔가 층층 있는 구조가 뭐라 그런다? 양파 껍질 구조로 한다. 별이라는 화로 속에서 만들 수 있는 제일 무거운 친구는 누구다? 철이다. 그러니까 중심에 철이 박혀있다. 이 다음에는 철 핵융합 반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수축만 한다. 그러다가 불안정하니까 터진다. 그게 뭐다? 초신성 폭발. 만약에 태양 정도의 질량보다 좀 적당히 크면은 중성자별, 엄청 크면 블랙홀이 되는 거고. 그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어떤 걸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오늘 수업 끝이잖아, 이게 다. 근데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마무리.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서. 종종 이제 출제되는 거라서 태양의 수명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여러분이 지금 간단하게 보시고 집 가서 한 두세 번 이면지에 직접 써보세요. 근데 여기에 출제에 대한 제가 디테일을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색깔펜으로 막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필기를 여러분 보기 편하게. 그 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오류가 있을 때, 식전개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때 그거가 이거 틀렸다 만 짚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는. 자, 태양의 수명을 우리가 직접 계산해 볼 텐데, 우리 태양의 수명 몇 살이죠? 100억 살. 나이는 50억 살. 수명과 나이는 계속 다른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태양의 수명은 사실 우리 앞에서 했지만 주기혈성에서 머무는 시간과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주기혈성에서 인생의 90%를 보내니까. 그래서 태양의 수명은 우리가 그냥 쿨하게 태양이 주기혈성이 머무는 시간으로 합시다. 왜? 인생의 90%를 여기서 머무니까. 그럼 주기혈성의 정의가 뭐였죠? 중심부 수소 핵융합 반응이잖아. 그러면은 태양이 태어났을 때부터 태양이 주기혈성에 들어왔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재면은 사실 얘를 재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걸 태양의 수명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우리가 해볼 거예요. 볼게요. 이거는 문제에서 주는 겁니다. 원자핵 한 개 질량, 헬륨 원자핵 한 개 질량 이 정도, 태양 질량은 이 정도인데 그 중에서 10%만 실제로 반응에 참여할 거고요. 광도는 이렇대요. 이건 주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처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생긴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였죠? 수소 원자핵 몇 개? 수소 원자핵 몇 개? 4개가 꼬라박아. 그래서 뭘 만들어요?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이따 질량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었잖아. 그러면 봐봐. 그 식이 뭐 어떻게 써져? 이거 정도는 알잖아. 그죠? E는 델타 MC 제곱. 그죠? 그러면은 C 제곱은 그냥 뒤로 상수로 빼시고 질량이 얼마 줄었는지 계산해 볼까요? 자, 처음에 수소 원자핵 몇 개 넣는다고요? 얘를 몇 개? 4개.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고요? 헬륨 원자핵 하나가 나온다. 괜찮아요? 그러면 질량이 줄어요, 늘어요? 줄지. 그러니까 전에서 후를 빼야 되는 거 이해되죠? 전에가 더 컸으니까. 그렇게 해서 줄는 걸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0.7%가 준대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0.7% 줄는구나. 괜찮아요? 거기다 실제로 나온 에너지가 궁금하면 광속의 제곱 곱해주면 나오겠지. 그쵸?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총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식을 씁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계산을 하는 건데, 태양 질량이 전체 얼마죠? 여기 파란색으로 줬잖아, 문제에서. 그죠? 태양 질량을 문제에서 이렇게 줬습니다. 태양 질량. 근데 이거 전체, 태양 질량 전체가 다 수소 핵융합 반응해요? 아니, 문제에서 뭐래요? 10%만 한대. 그러니까 요 질량에
10%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숫자 뭘 쓴 거예요? 0.1. 여기다 10 쓰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다 10 써있으면 틀렸다고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문제 나올 때. 알겠어요? 아까 이거 4, 1이잖아. 1, 4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 나온다고. 자, 그러면은 태양 질량 이만큼의 10%니까 0.1. 근데 이게 실제로 반응에 관여하는 태양 속 질량인데 얘가 이만큼 때려 넣으면 얼마가 준다고요? 아까 1번에서 구했지. 0.7이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0.7을 쓰는데 0.7 써야 돼? 아니면은 0.007 써야 돼? 0.7%니까 0.007 들어가야 돼. 여기다 0.7 쓴 거 틀린 거 짚어낼 수 있어요? 아, 이런 거 나온다고 나와봤자. 그럼 이게 지금 줄어든 질량만큼이잖아요? 걷다가 뭘 해줘야 돼요? 야, 씨. 빛의 속도의 제곱. 빛의 속도 문제에서 줬으니까 때려놓고 제곱해요. 여러분이 집 가서 한번 계산해보시면은 단위가 안 맞아요. 근데 킬로그램 다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1줄의 단위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1.26 곱하기 10에 44줄. 마지막으로 태양이 그래서 결국엔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는 태양이 주계열성에 있을 때 현재 광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주계열성 기간이 되기 때문에 수명과 쌤쌤을 쳐야 되고 우리는 이걸 100억 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수명은 내가 태울 수 있는 전체 에너지. 그게 뭐였어요? 얘죠. 전체 에너지를 얘가 근데 몇 초당 얼마만큼 에너지를 쓴다? 그게 뭐죠? 정의가? 광도잖아요. 얘로 나눠주면 그러면은 몇 초 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가 나오겠죠. 다시 얘의 수명은 두 번째에서 구했던 내가 전체에 때울 수 있는 에너지를 몇 초당 얼마 쓰는지인 광도로 나눠주면 그러면은 내가 결국에는 얼마나 때울 수 있는지가 나오겠죠. 괜찮아? 전체 에너지량을 몇 초당 얼마 쓰는지 나눠주면 얼마 동안 때울 수 있는지가 나온다고. 그쵸?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이렇게 초 단위로 나오는데 얘를 딱 바꾸면 뭐가 나온다? 년 단위로 바꾸면 딱 100억 년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얘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두 번은 써보세요. 복습할 때는. 근데 출제는 어떻게 된다? 이거를 실제로 쓰게 나와요? 서술형에서? 단답형에서? 아니야. 뭐를 알면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은 문제 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식 수소행력 반응 시 생기는 에너지인데 4, 1이어야 되는데 얘네 두 개 위치를 바꿔놔. 틀린 거 알아야 된다고. 아까 10% 관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10대로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퍼센트니까 0.1. 이 질량이 0.7% 주니까 여기 0.7 넣어야 돼? 아니야. 퍼센트니까 0.007 넣어야 돼. 뭐 이런 거 나온다고. 이런 거. 뻔하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 수업을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그동안 뭐 해와야 돼요? 뭐 해와야 돼? 이거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상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려보시고 오시면 월요일 날 다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